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 20분 정도 질문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일자리 중심 및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이 사람 중심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보수적인 언론에서 그러면 이제까지의 경제가 그러면 사람 중심 경제가 아니고 사물 중심 경제였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문서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정하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제의 중심이 모든 경제 정책의 핵심이 결국은 그 경제를 구성하는 국민 혹은 가계, 그죠? 우리가 가족으로 구성이 돼서 살고 있는 이 가계 중심, 그리고 그 가계의 또 구성원인 각 사람을 중심으로 경제가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까지의 경제, 1960년대 이후 약 50년 동안의 경제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반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혹은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대기업 중심 경제. 물론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일단 경제에서 우리가 대기업 중심 경제라고 얘기할 때 그 대기업은 대기업을 구성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기업 자체, 그리고 기업 내에서도 특히 재벌, 오너, 그 다음에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주요 경영진 중심의 경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닌, 그러한 과거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아닌 가계, 국민,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의 사람 중심의 경제다.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어떤 처음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의 주요한 내용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말에 2017년 말에 12월 22일인가 경제부총리 김동연 부총리가 새해 경제운용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 12월 말 현재 한국의 국내 총소득이 29,700달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9,700달러라면 당시의 환율이 1,150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4인 가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따져보니까 1억 원이 좀 넘더라고요. 즉 우리가 29,700달러다라는 것은 가구 평균 29,000, 1인당으로 따져서 1가구가 4인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구당 소득이 이제, 물론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선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국민 총소득이니까 1인당 29,700달러면 대체로 아마 한 3,200~300만 원. 그러니까 4인 가구로 따지자면은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가구의 평균 소득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국민 총소득 GNI라는 개념인데, 이 GNI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존재하고 정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가 벌어들이는 그 나라의 국민 총소득을 가급적 가계에 많이 분배한 나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70% 이상 75% 정도의 수준으로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약 한 15% 내지 20%가 정부로 가게 돼요. 근데 정부라는 것은 대체로 세금을 통해서 정부의 소득이라는 것은 거의 국민들에게 다시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이 기업 소득이 해당되게 되겠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보다시피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내 총소득 중에서 80.7% 1996년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6년의 경우에는 78.3%가 가계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다면 국내 총소득이 29,700달러였으니까 한국에 이것이 만약에 한국이 미국과 같은 경제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29,000에 약 80%는 8, 26, 8, 9, 8, 26, 8, 9, 25,000달러 그러니까 약 한 2,700만원 곱하기 4에서 428, 47, 28 1억 800만원 정도가 가계소득으로 잡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을 보더라도 73%, 영국을 보면 74%, 프랑스를 보면 72%가 국내 총소득 중에서 가계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보다시피 한국의 경우는 굉장히 낮죠. 국내 총소득 중에 오직 62%만이 가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의 지난해 연말 국내 총소득은 1인당 29,700달러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계에 돌아가는 것은 약 60% 정도. 그렇게 되면 6, 24, 6, 9, 54, 19,000달러. 그러면 2,100만원 정도 따지면 4인 가구를 따져도 국민 가구당 총소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4천 정도가 아니고 한 8,400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국내 총소득이 올랐다. 올해 국내 총소득은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를 할 때 올해는 아마 3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만 달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3만 달러면은 달러당 1,150원 내지 1,200원 해가지고 3,600만 원이니까 4인 가구 평균이면 4, 32, 4, 6에 24에서 1억 4,400만 원 정도가 우리 가구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평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나라가 어떤 식으로 경제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총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억 4,400만 원이더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가구에 돌아가는 돈이 약 1억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한국과 같은 나라는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8,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또한 다시 또 얘기를 해서 8,000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이 사실 8,000만 원이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우리가 평균이라는 것에 여기서의 문제점이 있는데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아무리 못 벌어도 얼마나 못 벌 수가 있죠? 우리가 돈을 아무리 못 벌으면 하나도 못 벌 수가 있겠죠. 그죠? 영원이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벌 수가 있나요?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죠. 무한정하게 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체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소득이 분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득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길게 소득이 꼬리가 나타나는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이렇게 소득이 분포가 됩니다. 여기서의 소득 분포의 특징은 평균 값이 100명을 우리가 따지자면 100명 중에서 50번째 소득보다 평균 값이 어떤 게 더 높게 나타나죠? 평균 값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체로 가구당 소득은 8천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잡으면 8천만 원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평균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100명 중에서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서 50번째 소득은 8천만 원이 넘을까요? 아니면 8천만 원보다 작을까요? 훨씬 작죠. 네,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의 소득 분배가 형평성이 높으면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라는 건 중간소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중위소득은 100명이라면 50번째 소득을 얘기를 합니다. 이 50번째 소득과 평균 소득이 가깝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은 나라는 평균 소득과 중위소득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적어도 OECD에서 가장 소득 불균형이 심한 나라 어느 나라? 한국과 여기서 보다시피 일본 정도 근데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심하거든요. 이런 나라에서는 평균 소득보다 훨씬 작게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구들의 삶은 대체로 이 중위소득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이 중위소득은 아마 한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하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난해 말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말 29,700달러다. 1인당 국내 소득이 29,700달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해 3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거기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지금 다시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전체 국내 총소득 중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몫이 기본적으로 적다. 둘째는 가계가 가져가는 몫이 적은 중에서도 그 가계 소득의 분포가 굉장히 오른쪽으로 길게 떨어져 있다. 0원에서부터 4천, 5천까지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집합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평균값은 6천만 원, 평균값은 8천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8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실제로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아마 7, 80% 정도가 평균값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죠. 전체 소득에 있어서 가계가 가져가는 소득이 작고 두 번째, 가계가 가져가는 소득이 작은 반면 작은 중에서도 특히 가계 소득의 분포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 형평성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개선이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중심이 가계와 국민에 두고 그 성과가 사람들에게 골고루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 이름도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라고 얘기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 중심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경제 정책의 큰 틀의 앞에는 반드시 저 표현이 붙게 됩니다. 더불어 잘 사는 이라는 더불어 잘 사는 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국내 총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아무리 많아봤자 그 소득이 가계로 가지 않고 기업으로만 간다면 우선 우리들의 삶은 개선되지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계로 돌아간 소득 중에서도 그 가계로 돌아간 소득이 형평성 있게 좁게 대부분이 평균에 가깝게, 중위소득이 평균에 가깝게 100명 중에서 50번째 소득이 전체 100명의 소득을 평균 낸 소득과 가깝게 되지 않고 멀다면, 이것의 의미는 경제 소득에 있어서 형평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정리